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차리는 한 여인. 그녀의 눈에 한 남자의 거대한 등이 들어오죠. 이어서 남자가 앉아있는 것이 자신의 몸 위임을 깨달은 그녀는 가위를 풀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치마를 걷어올린 그는 서서히 그녀의 다리를 긁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속도를 올려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있는 힘을 다해 가위를 풀어냈지만 그건 가위가 아니었죠.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화 불신지옥 바로 시작합니다. 좀 센 거 없어요? 더 독한 거? 지독한 감기에 시달리던 희진은 그날 새벽 단잠을 깨우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여보세요? 언니 자고 있었어? 동생 소진이었습니다. 소진이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리고 다음 날 동생과의 통화가 꿈이란 걸 깨닫자마자 소진아 엄마야. 왜 또 아침부터. 소진이가 없어졌어. 동생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섬뜩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급히 집으로 내려오지만 경찰에 신고는 했어? 경찰? 그럼 어쩌자고. 기도를 해야지. 종교에 심취한 그녀의 엄마는 같이 기도하자. 정신 나간 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좀 제발 그만해. 이러니 애가 집을 안 나가고 배겨? 그렇게 답답한 맘에 밖으로 나온 희진은 거대한 흰 새가 무언가를 주워먹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놈이 먹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빨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생을 닮은 실루엣을 발견하는데 소진이니?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꿈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희진 씨? 예, 그런데요. 실종 신고하셨죠? 형사 태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14살이면 중학생이네요. 네. 하지만 경험 많은 그에게 그러니까 그제 오후 어머니가 집에 왔더니 없더라. 이런 일들은 일단 실종까지는 아니고요. 딱 봐도 진단 나오는 단순 가출 같으니까. 뻔한 사건일 뿐이었죠. 단순 가출이요? 요즘 애들 갑자기 휙 나갔다가 며칠 있다가 쑥 들어오고 그래요. 그렇게 아저씨, 저기 1308호 그집 좀 아세요? 형식적인 탐문 수사를 이어가는데 어디 가서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경비의 태도가 그 집 요망한 집이야. 사뭇 흥미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베란다 창 너머 사람 형체를 발견한 희진은 자신의 착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중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추락을 막지 못합니다. 이어서 죽은 여자의 집으로 희진을 부른 형사는 이게 유서인데 이게 이상해서요. 부적 하나를 내밀죠. 동생 이름 수진이 맞죠? 거기엔 사라진 동생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형사는 그쪽 동생이랑 잘 아는 사이라는 건데 죽은 여자와의 관계를 캐묻지만 정말 그 여자 누군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독립한 지 오래된 희진도 모르기는 피차 일반이었죠. 여기 동생 사진 한 장 있으면 줘봐요. 그렇게 동생의 사진을 찾는 사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당신 누구야? 엄마, 경찰서에서 오셨어요, 형사분. 아, 어머니시구나. 어머니 저기 당장 나가. 아니 저 당장 나가! 마치 불경한 것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런 놈들은 다 사탄이야, 사탄! 엄마 좀 제발 그만 좀 해줘! 여기 소진이 사진이요. 이어서 아까 많이 놀라셨죠? 사탄인 제가 죄인이죠. 형사에게 미안함을 표하던 희진은 우리 엄마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소진이가 아픈 이유로 완전히 심해져가지고 내 동생이 아파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죠. 2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가족을 덮친 끔찍한 사고로 아빠가 사망하고 동생 소진은 의식불명이 된 상황에서 엄마가 기도를 했대요. 소진이 제발 살려달라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종교에 매달렸고 근데 정말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소진이가 살아났어요. 기적처럼 소진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애가 그 후로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이후 동생에겐 사고 후유증이 생겼지만 나중엔 발작까지 하게 되고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병원에서 뭐라는데요? 그 후로는 우리 엄마 병원 같은 거 안 다녀요. 엄마의 광신적인 믿음은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기도하러 가야 돼. 밤새고 올 거야. 지금이 기도하러 갈 때야? 그렇게 엄마를 말려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전도나 안 당하면 다행이었습니다. 한편 여기 아까 그 1308호 있잖아요. 경비를 다시 찾은 형사는 그 집 여중생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아까 봤는데 저기 장난인지 뭔지 모를 저기 앉아가지고 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묘한 대답을 듣게 되죠. 아 진짜 이 아저씨. 그년이 어떤 년인데 그년 신들린 년이야. 그 어린 년이 확 째려보는데 그 눈이 아저씨 뭔 소리예요 지금? 이어서 뭔가 이상해지던 경비는 내가 월남에서 메뚜국 많이 죽였어. 빨갱이 새끼들 M16으로 엄청 죽였어. 싹 다 잡아서 삼청교육대 쳐놓고 확 십창을 내야 돼. 맥락 없는 말들을 주절거리더니 거기선 내 말 한마디면 다들 벌벌벌. 내가 기어! 하면 서울대 나온 새끼들도 다 빡빡낀다고.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조현병 빙의한 듯 기괴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아저씨 왜 이래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기어. 안 기어. 결국 이런 씨발놈. 뇌의 치료를 받고서야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 아파트에 기괴한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생의 방에서 인기척을 들은 희진은 제발 안 했으면 싶은 말라. 침대 밑보기를 시전하는데 그녀가 끄집어낸 것은 닭대가리였죠. 이어서 겁에 질린 그녀는 빤히 방안을 보고 있던 경비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견된 건 끔찍한 몰골의 경비였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개월할 수가 있지? 사방을 뒤덮은 그의 토사물은 엄청난 양의 들을 배 터지게 마신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으려고 마음먹었다고 해도 너 같은 쪽을 다 먹겠어? 뭔가가 석연치 않던 그는 토사물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죠. 종이 같은데? 그것은 태우고 남은 부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이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형사는 죽은 여자의 307호에서 또다시 날카로운 관찰력을 발휘해버리죠. 그것은 이 집의 열쇠 구멍과 맞지 않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희진의 집에도 같은 궤 표식이 있었음을 기억해낸 그는 이것이 희진의 집 열쇠임을 알아내죠. 그렇게 죽은 307호 여자와 희진의 집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이 확실해진 가운데 누구세요? 댁은 누구신데? 낯선 아줌마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효진이가 없어졌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그리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던 이 그녀는 집이랑 친해요? 같은 아파트 이웃이니까. 아줌마 특유의 오질 앞으로 307호 여자도 알아요? 소진과 죽은 여자에 관한 괴이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 처자가 소진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집이랑 아주 살갑게 지냈거든. 평소 희진 엄마와 친했던 사망한 여자 김정민은 나와서 밥 먹어. 여느 날처럼 소진을 돌봐주다가 내가 불쌍해. 집 나간 아버지의 이름뿐만 아니라 딸 얼굴도 못 보고 죽어서 원통하고 슬프대. 심지어 자신도 몰랐던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봤는데 일주일 전에 사망 신고가 돼 있더라는 거야. 아버지의 죽음까지 맞추는 놀라운 소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그에겐 그래도 알아봐야죠.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그 모든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 뿐이었죠. 우리 소진을 찾을 생각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겐 당연하게도 맞아요. 지금 이건 가출한 중학생 찾는 거예요. 아셨어요? 에? 무슨 살인사건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앞서 벌어진 두 사망사건의 조사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또 마시네. 경비원의 사망 CCTV를 살피던 그는 마신다. 또다시 매의 눈으로 무언가를 잡아내죠. 거기 그것은 무언가를 불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적 같잖아 저거. 그리고 그때 안내 부적 안수보살이 써줬나? 또 다른 오지라퍼의 등장으로 저 아파트에 용한 무당이 사는데 안수보살이라고.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게 되죠. 이어서 만수보살 집으로 쳐들어간 그들은 하여튼 그 부적을 찾아야 돼. 누가 뭐 때문에 그런 부적을 써줬는지. 사망자들이 모두 갖고 있었던 그 문제의 부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형사의 걸음이 어딘가에 멈추는데 그 시각 열려진 현관문을 발견한 희진은 동생의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던 아줌마를 발견하죠. 아줌마, 새끼 뭐야?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아니, 내가 아까 뭘 놓고 가서. 횡설수설하던 아줌마는 십자가 중 가장 무거운 걸 골라잡더니 그게 뭐예요? 돌연 희진의 뚝을 갈겨버립니다. 그 아줌마가 만수보살인 것이었죠. 그렇게 홀로 눈을 뜬 희진은
인트로에 경비 귀신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디까지 기억나요? 갑자기 맞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정신을 차린 희진은 그리고 꿈을 꾼 것 같은데 계속되는 기이한 일들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아까 그 무당 폭행으로 수배 때리고 저 유괴 가능성도 있으니까 남은 인원 다 배치시켜. 무당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던 형사는 갑작스레 등장한 저는 잘 알려주세요. 옆집 여자를 만나게 되죠. 소진을 봤어요. 이어서 여기서 봤다고요? 집안을 살피던 형사는 또다시 그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부적을 붙였던 자국이었죠. 그 무당이 써준 부적 그거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 서진이가 쓴 거예요. 새로운 사실에 접근하게 됩니다. 제가 자궁암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던 그녀 수경은 희진 엄마의 설득으로 교회에 기이하게 되었고 단백질로 그 여자도요? 정미는 원래 저랑 언니 동생 하는 이웃이었는데 사망한 정미까지 매일 희진 엄마 집에서 기도를 올리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따 비가 오면 아저씨가 죽어. 뭐라고? 오늘 죽는다고. 그 아저씨가 갑자기 죽었어요. 소진의 예언 능력을 알게 된 그녀들은 이어서 뜨거운 물에 뒤집어 쓴 갑작스런 사고에 씻은 듯 화상을 낫게 해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무당은 어떻게 된 건데요? 하지만 원래 무속신앙을 믿었던 그녀는 걔한테 신령이 들렸어. 소진의 능력을 신내림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전도를 하러 나간 사이 경비에게 뒷돈까지 줘가며 아이의 힘을 무속적인 방식으로 제어하려던 것이었죠. 결국 아이에게서 신을 불러낸 무당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예예. 백만 천만 부적에 찍힌 기이한 새 발자국을 보고 그녀의 몸에 알 수 없는 강력한 신이 들어왔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집에도 붙이고 태워먹고 그러라고. 그래서 애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현된 신의 위력은 부적을 받아먹고 난 후에 병이 나왔어요.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형사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 사실 그 또한 아직 몰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적을 몰래 가져왔지만 그거 뭐야? 어떤 사람이 이거 먹고 암이 나왔대. 이걸 태워서 물에 타가지고 뭐? 혹시 모르잖아. 이런 거 다 미신이야. 몰라? 아내에게 미친놈 취급만 당하고 맙니다. 당장 갖다 버려. 기분 나쁘게. 이성적이기만 하던 그도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별 수 없는 것이었죠. 미안하다. 한편 겁에 질려있던 수경은 잠시 후 희진의 방을 찾아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옆집 사람인데요. 왜요? 소진이를 봤어요. 예? 저기 아래 지하실에서 봤어요. 소진이가 지하실에 있어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제보를 던지고는 이거 좀 바꿔 올게. 호련히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어서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희진은 자기야, 정말 소진이 지하실에서 보셨어요? 경악하고 맙니다. 수경이 끔찍한 을 하고 만 것이었죠. 이어서 옆집 여자가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요. 제가 봤어요. 형사에게 신고 전화를 하며 지하실로 내려온 희진은 소진이가 여기 있대요. 곧이어 여보세요? 통화 연결이 끊기자 이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한 채 소진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진이니? 그렇게 누군가가 숨은 곳으로 서서히 다가가던 순간 도망가는 누군가를 목격하게 되죠. 역시나 그것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옥상으로 쫓기던 무당은 한 여자의 실루엣을 홀린 듯 바라보다 결국 잡히고 맙니다. 이어서 소진이 어딨어? 난 그냥 방울 찾으러 간 거야. 방울.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던 무당은 아니 거기서 방울을 무슨 방울을 찾아 무슨 방울? 수경이 그년이 그날 얘기는 안 했구만. 자신이 방울을 찾으러 간 이유를 들러주기 시작하죠. 잘만 써내던 애가 갑자기 신기가 떨어졌는지 도통 쓰질 않더라고. 소진이 더 이상 부적을 만들지 못하자 그 부적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애가 접신이 한다는데 그럼 나 뭐 어쩌라고. 안달이 난 그들은 푸덕거리라도 하든가. 또다시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새로운 의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그것은 강제로 소진을 접신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마치 새처럼 의자 위에 올라선 그녀는 이제 죽겠네. 누가 죽어요? 다. 불안정한 접신 상태에서 섬뜩한 예언을 남기고 다시 접신이 끊기자마자 그만 돌발 사고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119. 그래서 어쩌자고?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고. 빨리 쳐. 얘네 엄마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 너 죽게 하겠어? 그 다음은 나 몰라. 그렇게 분노한 희진의 드자비질이 이어지는 사이 아직 못해! 뭐? 수경의 사망 확인서를 본 형사는 얼굴이 굳어버리죠. 오늘 새벽에 홍수경을 봤다며. 그이다 죽은 시간이 어제 오후 7시로 발견했어. 당신이 홍수경을 봤다고 한 오늘 새벽엔 벌써 죽은 지 10시간이 지난 후라고. 그 말인즉 분명히 봤어요, 나. 희진이 본 것은 그 여자랑 얘기도 했는데. 죽은 수경의 홀령이란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거? 그리고 그때 무당이 뭔가를 깨달은 듯 경악하기 시작하죠. 너 헛거 보이지? 이상한 꿈꾸지? 그게 바로 피부치를 찾는 거야. 네 동생은 테이통에 너한테 간 거야.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영능력이 희진에게 옮아갔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앓던 감기와 이상한 꿈들은 신내림으로 생기는 일종의 신병이었던 것이었죠. 이어서 무당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집에 들어왔더니 동생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당신 엄마가 거짓말 친 거 아니야. 이제 사건의 용의자는 엄마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저 무당 말을 더 믿어요? 엄마 다니는 교회 알지? 결국 한달음에 교회를 찾아간 그들은 교회 안 나오신 지 좀 됐습니다. 엄마와 소진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한 달 전쯤에 그분이 딸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성령을 입었다고 구세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복대도 다 하셨는데 엄마는 소진을 너희들은 보고서도 믿질 못하는구나. 이 세상에 재림한 눈이 어두워지니 사탄의 자식들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범인이야. 그리고 이제 확신하게 된 형사에게 당장 핸드폰 추적하고 수배 때려. 이건 오해예요. 희진은 항변해보지만 누군 신들린 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구세주라고 그러고 얼굴을 잡아놨다. 정황상 엄마가 소진의 행방불명과 관련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이놈아 핸드폰 일치 나왔어? 그게 주소지던데요. 뭐? 그 아파트. 이어서 사라진 엄마가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추적 결과에 그럼 지금 집에 있다는 거야? 그것도 어제 밤부터 쭉. 이제 사건의 향방은 재밌네? 희진과 엄마가 공범이라는 결론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너랑 네 엄마랑 짜고 네 동생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게 경찰서 호구를 하네! 그리고 그 순간 형사님! 아니 큰일 났습니다. 소진을 괴롭혔던 마지막 생존자마저 사필기정 당하고 말죠. 얘 어디 갔어? 그 시각 엄마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온 희진은 어딨어? 엄마, 오늘 잠고 있어? 이 방은 하느님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와. 요 며칠 계속 잠겨 있었던 그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폴더미들이 마치 무덤처럼 쌓여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누군가의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폴더미를 파헤쳐보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진은 보이지 않았죠. 이어서 뒤따라온 형사는 있어? 이 엄마 어디냐고? 이 혼란 속에서 거칠게 희진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죽였어. 이거 찾아봐, 개새끼야. 네가 사람들 죽였지? 뭐? 네 앞에서 사람이 죽질 않나. 죽인 사람을 봤다고 하질 않나. 너한테 씌웠다니. 뭐가 씌웠다는 거야? 과연 이 알 수 없는 이야기의 결말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영화 불신지역 잘못된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비극에 관한 이 영화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초점을 맞춘 감독의 연출 방향대로 무수히 많은 상징적 이미지들과 관객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창의적인 공포 장치들로 한국 공포 영화사에 지울 수 없는 위치를 선점한 걸작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스테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추리극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 이 영화는 소진이라는 신비한 소녀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그릇된 믿음과 이익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을 통해 인간의 광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섬뜩하게 경고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건축학개론 이용주 감독의 놀라운 데뷔작이자 장화홍련, 곡성, 알포인트 등 기라성 같은 호러 영화와 함께 한국 공포 영화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불신지역은 현재 IPTV와 OTT에서 VOD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슌무비였습니다. 들을래?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묵